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아이폰을 구매하고 나서 배터리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셨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정보가 아마 이 설정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설정을 끄고 나서 어떻게 배터리를 정말 오래 사용하고 효율성이 높아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설정들을 끄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배터리 효율이 1년 안에 뭐 99%에서 적게는 뭐 88%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설정들을 끄는 게 그렇게 큰 효율이 느껴질까요? 오늘은 제 가족들의 이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보여드리고 이만큼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팁 같은 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제 아들 코리의 아이폰 10의 이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배터리가 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누르면 이 배터리의 최대치가 이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리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88%인데요. 현재 코리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출시하자마자 이 아이폰 10을 2년 동안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코리에게 주고 나서 지금 1년 정도를 더 사용했어요. 그래서 총 3년 정도를 사용했는데 아직 배터리 성능이 88%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99%예요. 그리고 제 아내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와 똑같이 구매를 하고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의 최대 성능치가 저와 다르게 1% 정도 차이가 나는 98%입니다.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그리고 성능이 저하되게 만드는 주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통신, 이 통신 네트워크도 배터리 소모에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충전 부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의 성능 관리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거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이 배터리의 소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스플레이에 나가는 이 배터리의 전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다크 모드를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LED 기준으로 이 다크 모드를 적용했을 때 이 검은 부분 같은 경우는 빛을 꺼서 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검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 전력이 그만큼 적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 있어서 다크 모드 사용과 그리고 라이트 모드 사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크 모드가 적용되는 앱들은 다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다크 모드가 좀 불편해서 이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배터리 최대 성능치가 약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기능 말고 그냥 이 다크 모드를 좀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동 밝기 모드를 끄는 게 좋다, 아니다, 켜는 게 좋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애플에서는 이 자동 밝기를 켜놓고 사용하는 게 배터리 소모가 덜 단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동 밝기를 위해서 이 센서를 켜는 이 전력이 계속적으로 같은 밝기를 켜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력 소모를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밝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정말 이 사용을 하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밝기로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밝기를 끄고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서 다크 모드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는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이거나 하는 등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설정도 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보다 이 배터리 소모를 정말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통신, 네트워크 연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꺼놓으면 배터리 전력이 뭐 소모가 되진 않지만, 통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경우 배터리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통신사별로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한 통신사에서는 배터리 절감 기술이란 걸 도입을 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즉 전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통신망을 끊어서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를 줄여주는 이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이 배터리 절감 기술 같은 경우는 LTE뿐만이 아니라 이 5G 또한 전국망에 다 구축을 해서 이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배터리 절감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 절감 기술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를 한 거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최대 LTE 기준으로 65% 정도 절감을 보여줬고요. 5G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모를 61%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이폰 기준으로는 최대 6시간을 통화할 수 있는 배터리량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통신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통신망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배터리 소모가 정말 많지만 이 위치 서비스가 항상 켜져 있을 경우는 이 GPS와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이 통신망을 계속적으로 잡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켜놓지만 이 앱들의 이 위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함이 아닌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냥 앱의 이 위치 서비스 그냥 사용 안 함으로 하게 되면 요즘 대부분의 앱들이 위치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앱을 실행했을 때 이 위치 서비스를 킬 거냐 또 이것도 물어보는 게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 이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 배터리 소모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 이 통신사의 안테나에서 이 신호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이럴 때 이 통신사의 안테나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이 통신사의 안테나에 신호를 보내야 되고 받다 보니까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갑자기 공사 현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철판 같은 게 막 주위에 많고 등등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파를 방해를 받게 되면 정말 안전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터리 소모도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이 통신의 이 전파 방해를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통신사의 안테나와 멀리 위치한 곳이라면 배터리 소모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떤 습관보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 밝기를 켜고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와이파이를 켜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 그냥 전화 받는 신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솔직히 이 통화보다는 거의 데이터 소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신호를 멀리 있는 통신사의 이 안테나에서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사용하는 게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켜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이폰의 배터리를 정말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충전 부분이 이 배터리 효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열이에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아이폰을 35도 이상의 열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40도 온도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노출시켰을 경우 이 배터리의 수명을 35%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폰 내부의 온도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설정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더라도 이 아이폰을 열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아이폰 안에 있는 이 열을 계속적으로 방출시키지 못한다면 이 아이폰의 배터리의 이 35%의 수명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의 이런 노력들은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충전할 때의 습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애플에서는 먼저 충전을 할 때 케이스를 제거하고 충전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충전을 할 때 이 열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케이스를 만약에 껴놓은 상태라면 이 안에 있는 열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케이스를 빼고 충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빼고 충전하는 방법보다는 설정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저희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켜놓고 충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80%까지는 배터리 충전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충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깨어날 시간대에 맞춰서 100%까지 이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귀찮게 케이스를 뺐다 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이 배터리 열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에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에서 충전기를 꼽아놓고 열심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배터리의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할 때 생기는 이 발열과 그리고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 로직보드의 발열,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생기는 열들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아주 아이폰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동 밝기 설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왜 어두워지느냐? 아이폰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이 밝기를 낮춰서 열을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효율성은 정말 빨리 떨어지고 수명 또한 금방 단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애플에서는 배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들을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이 배터리 효율성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아이폰이 배터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배터리의 이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터리 소모가 정말 빠른 것 같아,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다네, 그냥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그냥 끝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배터리 소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의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화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소모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사용량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면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24시간보다는 지난 10일 이거를 눌러서 저는 배터리의 소모량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배터리 사용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120%, 180%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아마 간혹 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하루에 배터리 사용량이 100% 미만일 때는 100%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혹시라도 100%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배터리 사용량을 더 높게 표시를 해서 하루에 이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100%로 되어 있고 하루에 배터리 소모량이 거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활동이란 부분이 있어요. 먼저 활동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10일 동안 배터리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 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이렇게 화면을 켜고 사용한 배터리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된 배터리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끄고 사용한 양보다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켜서 사용한 양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월요일을 이렇게 누르면 제가 월요일에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사용을 했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48%, 그리고 카카오톡이 약 7%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량을 쭉쭉쭉 옆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난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하지 않는데 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화면을 껐는데도 배터리 소모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설정에서 알림 설정을 끄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 카카오톡 같은 이런 SNS를 사용을 하면서 단체방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방을 또 빠져나오는 게 이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설정해서 다 끄지 마시고 배터리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끄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배터리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어떤 설정 방법, 팁들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배터리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에서도 이런 문구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있어요. 배터리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과 성능이 감소되어 결국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폰의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 500회에 최대 용량 8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 수가 500회가 되거나 아니면 80% 미만이 됐을 때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대 배터리 성능이 98%다, 90%다, 뭐 88%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사이클 수가 500회가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 사이클이 거의 700회가 넘어가면 배터리의 수명은 거의 완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가의 아이폰을 구매를 했는데 소모품인 배터리에 맞춰서 기능들을 끄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배터리는 소모품이다 라고 마음 편히 생각을 하시면서 쓰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